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제가 오늘 위치한 곳은 평택입니다. 야경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보면 에이스 더 퍼스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식기반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보면 삼성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런 팹 공장이 지금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저런 공장의 그 뒤쪽도 두 번째 공장이 또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공장은 무려 30조가 들어갔답니다. 팹 공장 하나에 만드는데 30조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공장 같은 경우는 D램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고요. 2공장에서는 D램,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비메모리 쪽을 지금 만드는 공장이 팹 공장 두 번째입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세계 1위 업체가 있죠. 대만의 TSMC란 업체인데 세계 1위입니다. 무려 54% 가까이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반독점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삼성 반도체가 그 TSMC를 넘어서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죠. 2030년까지 비메모리까지도 1등을 하겠다고 133조를 투입해서 비메모리 쪽을 지금 집중 투자하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자, 화성 공장에서도 만들고 미국의 오스틴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 두 번째 공장에서 또 만듭니다. 그런데 이 평택에서는요, 어떻게 만드냐면 7나노로 만듭니다. 7나노 EUV 기반으로 노광 장비를 통해서 극세사 초정밀 가공이죠. 그것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어쨌든 이 삼성 반도체가 평택에 있는 한 평택은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세수입뿐만 아니라 고용이 증가되고 인원이 늘어나고 신도시가 완성되어 가고 신도시에 정착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가 15만 명 정도는 당연하게 만들어질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쪽에 지식기반센터나 향후에 또 반도체 협력업체 단지가 한 7, 80만 평 또 생긴다면 정말로 굉장히 큰 그런 평택의 국제 신도시에 걸맞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평택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 공장이 지금 원래는 4개 지어지기로 했는데요. 추가로 또 더 만들어지게 돼서 총 팹 공장만 6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 어마어마한 면적의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는데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바로 이 평택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제가 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평택이 너무너무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내가 5년 전에 평택에 투자했으면 정말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는 정말 5년 전에 잘 투자했던 것 같아요. 조금 투자를 했는데 정말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투자한 것들이.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택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도시가 또 있다면, 평택같이 엄청난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이 또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 볼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바로 포스터 평택이 어디냐면 저는 단연코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요, 서울시 면적의 1.4배가 되는 곳이 화성입니다. 이 화성은요, 전국 지역 경쟁률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한 곳이 화성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화성입니다. 약 38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인당 총 생산성 비율이 있어요. GRDP라고 하죠. 그게 서울시가 약 3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화성 같으면 8천 몇백만 원 정도가 돼요. 굉장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인구 증가율 1위가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은요, 2000년대 시로 선격될 때 화성시 인구는 20만이었어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지금 82만 명이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20만에서 80만이 되기까지 60여만 명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들은 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화성이 1, 2만 명도 아니고 20년 만에 60만 명이 넘게 새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경이적인 일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035년까지 135만 명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화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화성은요, 동탄이 화성에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화성에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화성에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80%의 제약 산업단지가 화성에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화성에는 기업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경기도에서 기업 채수가 가장 많은 곳이 화성이고요. 경기도에서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화성입니다. 이건 화성시 홍보 영상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화성에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것이다가 아니라 벌써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과연 1700만 평이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해 하시죠? 자, 제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평택이요, 삼성 반도체가 120만 평, 그리고 고덕 신도시가 405만 평,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치면 고덕 신도시와 삼성 반도체를 다 합치면 525만 평입니다. 분당이 600만 평이고요. 우리나라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다 합쳐서 1500여만 평입니다. 그런데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입니다. 이 규모가 1기 신도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게 개발되는 곳이 바로 송산 그린시티죠. 굉장하죠. 근데 송산 그린시티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송산 그린시티가 개발될 거냐라고 보면요, 송산 그린시티는 먼저 동측이 개발되고요, 남측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서측으로 이어지는데, 동측은 이미 다 개발됐습니다. 동측에 보면 세솔동이라고 이미 아파트와 단독주택과 점포형 상가주택들로 이미 다 분양이 됐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세계에서 4조 5,700억 원을 들여서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를 만드는 곳이 바로 송산 그린시티 개발되는 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부터 개발이 들어갑니다. 2026년에 1차 개장하고요, 2031년에 그랜드 오픈을 합니다. 이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는요, 신세계 그룹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을 들여서 투자하는 곳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야심차게 정말로 준비한 그런 국제 테마파크라는 거죠. 이 국제 테마파크는요, 에버랜드의 거의 3배 규모, 그리고 롯데월드의 32배 규모 크기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놀이공원이나 어떤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국제 테마파크로서의 디즈니랜드급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국제 테마파크죠. 호텔, 리조트, 골프장, 그리고 스타필드, 브리겐 토이 킹덤, 어드벤처 월드 이런 것들, 그리고 주라지 월드 해가지고요, 공룡 화석지와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국제 테마파크고요.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를 끼고 있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 또 있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은 송산에서 출발해서 홍성으로 이어지는데, 송산역, 화성시청역, 향남역, 그리고 그 아래 평택을 거쳐 지나갑니다. 평택의 안중역, 인주, 합덕, 홍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 바로 화성에 4개의 역이 생긴다는 사실이고요. 또 그 서해안 복선 전철은 그 위쪽으로 안산 초지등으로 연결해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신안산선으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이 서해안 복선 전철입니다. 그것이 개발되고요. 그 남측에는 보면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평택이 고덕신도시 포함해서 525만 평이라 그랬죠. 근데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인데 이 남측 지구에 개발되는 산업단지는 무려 184만 평입니다. 여기에는요, 삼성,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만도,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 대학 연구기관까지 다 거의 들어오는, 총망라에서 들어오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란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5G, HPC, IoT, 자율주행 이런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는, 첨단 소재 부품 업체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서측지구에는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공동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1700만 평 규모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화성이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평택에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평택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아파트가 언제 들어오고 아파트의 지가는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신도시 규모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그 화성에 투자를 해본다면 예전에 평택의 5년 전의 모습으로 투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가하지 마시고요, 화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 화성에 산업단지가 생겨나는 곳, 그리고 IC가 생겨나는 곳, 그리고 서해안 복선 전철이 만들어지는 곳 중심으로 한번 찾아가셔서 권리 분석해보고 임장도 다녀보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말로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평택을 거울 삼아 화성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